안녕하십니까. 10월 19일 국민 캠프 데일리 브리핑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용남 공보특보 모시고 어제 경기도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있었는데요. 이를 지켜본 국민들 많이 답답하기도 하고 참 뻔뻔하거나 여러 가지 느끼신 바가 있었을 것입니다. 대장동 이재명 게이트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이해를 해야 될지 한번 우리 김용남 전 의원 우리 공보특보와 함께 한번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게이트 관련해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많은 질문이 있었고, 그러나 경기도에서는 결국 이에 필요한 국정감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증인 등에 대해서 일체 거부를 하니까 사실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답답하고 아주 하루 종일 우울했던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김용남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경기도 국감에 대한 어제 그 총평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떠셨어요? 우선은 국감의 한계가 드러난 하루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민주당의 방해로 인해서 말씀하신 대로 관련 증인이 한 명도 채택이 안 됐죠. 그리고 자료 제출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문계기로 나왔고, 더군다나 행안위원회에 21명 국회의원 중에 12명이 민주당 소속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는 아예 이재명 그 디펜스를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마음을 먹고 나왔던 것이고, 네. 그런 의미에서 제도상의 한계 또 인적 구성의 한계가 좀 드러난 하루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제대로 밝혀내려면 이게 수사가 잘 돼야 되는데 지금 수사가 안 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 아닌가 싶어요. 네. 참으로 저도 좀 다 국감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시청하지 못했습니다만 부분 보면서 저도 참 답답했습니다. 국민들은 요즘 그 대장동 이재명 게이트를 보면서 참 답답해합니다. 그 몇억 원을 투자를 해서 8천억 원의 아주 공공이익을 편취했느니, 또는 30%의 그런 공공이익 환수만을 그나마 잘한 것인데 국민의 힘이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러니까 초과 환수 이익을 방해했다는 등, 이래서 결국은 국민의힘 게이트가 아니냐 이렇게까지 이재명 지사는 후보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이재명 게이트, 대장동 게이트를 한번 국민들께서, 우리 또 이를 바라보는 많은 혼란스러워하는 유권자들께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이재명 게이트가 발생한 그런 어떤 제도적인 한계,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공공이익이 민간인들에게 도둑질 당했는지, 또 이런 구조가 왜 지금 꼬리만 드러나고 몸통은 또 감춰져 있는지, 우리 김용남 전 의원의 아주 해안으로 한번 분석 좀 해주시죠. 원래 이재명 후보가 억지 잘 부리고 궤변을 늘어놓기로 유명하잖아요. 어제도 하루 종일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심각한 그 질문을 하고 있는데 웃거나, 영화 보면 소시오패스들이 그런 모습을 자주 보여주던데, 그 이재명 게이트는 아주 짧게 설명을 드리면 성남시장의 권력을 악용해서 시민들의 등을 쳐먹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민관 합동 방식이었잖아요. 네, 네. 순수하게 민간이 개발을 했으면 이렇게 큰 이익이 날 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땅을 비싸게 사는 수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이거는 성남시하고 사실상 한 몸인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끼워서 거기 원주민들의 땅은 정말 반값 이하로 후려쳐서 싸게 수용을 해버린 거죠. 그렇죠. 수용권을 동원해서 싸게 땅을 취득한 다음에 땅은 또 비싸게 팔았어요. 네. 파는 와중에 화천대유에는 수의계약, 사실상의 수의계약 형태로 싸게 아파트 부지를 공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천대유 측의 이익은 완전히 극대화된 거고,
원래는 상당 부분 그곳에 대장동에 예전부터 살고 계시던 원주민들에게 돌아갈 이익이 확 줄어든 거죠. 사실은 거의 땅을 아주 싼 가격에 뺏기다시피 한 것이죠. 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는 피해갔으니까 거기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으신 시민들은 또 더 싸게 살 수 있었던 아파트를 비싸게 네.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이래저래 여기서 등치고 네. 여기서 등치고 양쪽에서 등을 친 쳐서 것이죠. 그걸 소수가 나눠 가져간 먹은 거죠. 예. 그렇다면 사실 국민들이 이제 공공재원이라는 것이 국민들이 낸 각종 소득 활동을 통해서 낸 세금이 있을 것이고요. 이런 공공자원을 개발해서 공공목적으로 개발해서 거기에 나오는 개발 이익 등을 또 공공이 환수를 해서 그것을 국민들에게 도로도 공원도 또 다양한 그 복지 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이 다 이 공익 개발에 따른 이익이라든지 개발 이익 등이 다 공공 재원이겠죠. 예. 그것이 도둑질 당한 거네요. 사실상 그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시가 100% 출자해서 만든 네. 공기업이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갈 이익을 수천억 원 이상을 민간 화천대유 쪽에 몰아줬으니까 예. 성남 시민 입장에서는 사실은 세금을 도둑당한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익이 화천대유 쪽이 아니고 성남도시개발공사로 들어갔으면 어차피 그 돈이 특별회계로 성남시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돈이고 그렇게 되면 성남 시민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될 돈이기 때문에 결국엔 성남 시민 입장에선 세금을 수천억 이상 도둑 맞은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어제 국정감사라는 것이 이렇게 성남시가 공공개발이냐 민간합동개발이냐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제도적 그런 그 절차적 문제를 제대로 집행했느냐. 네. 그래서 이런 부분 등이 사실은 그 초기 기획 단계부터 특정 세력에게 이익을 몰아주려는 그런 세금 도둑 사건이냐를 절차적으로 따져보려면 그 당시 행정행위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 결제 서류 이런 것 등을 국정감사에 증거 자료로 제출하고 이에 대해서 의원들이 그의 절차가 맞았는지 시장이 사인한 내용 등은 그 소위 말해서 우리 행정 그런 관례상 행정 여러 가지 법령상 적합한지를 따져보는 것인데 그런 자료, 그런 증인, 관련 증인들을 하나도 채택 안 해줬으니까. 제출하니까 그런 절차적인 것 또 결과적으로 이익이 어디로 가는 것이 잘 제대로 된 것이냐를 따져볼 수가 없었네요. 제가 들어보니까요. 강 선배님 말이 조금 어려우세요. 네. 단어 사용이. 네. 네. 한번 좀 그 쉽게 좀 풀어줘 보세요. 뭐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자료를 지금 안 내놓고 있는 거죠. 네. 근데 국민의힘의 이종배 의원의 확인에 따르면 네. 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결제한 서류가 지금 이종배 의원이 상당히 그 제한된 환경에서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10여 차례 이상 결제한 게 확인됐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그 전에 시장을 했던 분을 만났는데 네. 그분 말씀이 그거예요. 야, 그 시에 도로 하나 깔아도 그 시장 결제 없이는 안 되는 건데 그렇죠. 그게 거의 30만 평 가까운 그걸 개발을 하면서 시장이 몰랐다는 게 그게 말이 되냐? 나도 시장 해봤지만 그건 진짜 택도 없는 거짓말이다. 네, 네, 네. 근데 그 얘기가 맞는 얘기죠. 그건 시장이 모를 수도 없고 만약에 몰랐다면 그거 자체가 직무유기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국정감사 등에서 또 그 이런 부분 등의 어떤 절차적 그런 진실 등을 제대로 따질 수가 없다면 결국은 이제 수사로 네. 수사로 따져봐야 될 것이고 수사는 또 지금 여기에 몸통은 뭐 숨겨져 있는 채 꼬리만 나타나서 꼬리도 이 부분에서 자기들 주장이 계속 하고 있는 상황에서 돈의 흐름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사 기법으로 이 행정 행위라든지 그 또 돈이 세금이 그 일부 편취당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따져봐야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검찰 수사도 보면 뭐 성남 씨를 뭐 압수수색을 뒤늦게 했느니 또 어디를 빠뜨렸느니 여러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앞으로 수사에서 밝혀질 수 있나요? 정말 못하고 있죠. 수사를. 네. 근데 왜 이렇게 못하냐? 사실은 제대로 수사할 의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못하는 겁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거의 한 달 가까이 20일 이상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근데 네. 뒤늦게 하면서도 성남시장실하고 비서실은 소위 그 알맹이는 다 빼놓고 그냥 거칠애로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리고 유동규를 구속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검사는 또 그 이후에 수사팀에서 배제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수사할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국감을 통해서 밝히는데도 한계가 있는 거고 네.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되는데 제대로 된 검찰 수사는 결국에는 정권이 바뀌어야 가능합니다. 정권 바뀌기 전에는 제대로 된 수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 환경이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좀 올바른 검사들은 다 쫓아냈잖아요. 네. 뭐 윤석열 후보도 사실상 쫓겨난 검사 중에 한 명입니다만 그렇죠. 나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정권에서 만들어 냈습니다만 좀 일 잘하는 검사들은 그래서 대부분 사표를 냈거나 아니면 지금 수사할 수 없는 한직을 떠돌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정권에 충성하는 사람들만 모아놓고 박범계 장관의 고등학교 후배가 서울중앙검사장 하고 있고 네. 뭐 이런저런 말 잘 들을 만한 사람들만 수사팀을 짜놓고 하니까 이게 수사가 잘 될 턱이 없죠, 정말. 그래서 네. 수사가 제대로 돼야 이 진실이 밝혀지고 이재명 게이트의 몸통이 진짜 천화동인 1208억 원의 주인이 누구냐? 화천대유는 정말 4천억 이상 벌었는데 그게 다 김만배 씨 거냐? 이게 밝혀질 수 있는데 그 수사는 결국에는 정권이 바뀌어야 가능하겠다. 물론 특검도 가능합니다만 민주당 절대 특검 안 받거든요. 네. 정말 국정조사도 어렵고 또 검찰 수사도 그렇게 국민들의 속 시원한 결과를 못 내올 것이라면 결국은 정권 교체만이 유일한 이재명 게이트, 대장동의 이재명 게이트를 확 뒤집어 속을 보일 그런 유일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후보께서는 지금 부산 지역 그 당협을 방문하시고요. 내일 대구 경북을 방문하셔서 대구 선대위, 경북 선대위 그 관계자들에게 의축장도 드리고 대구 경북의 당협들을 둘러볼 예정입니다. 이제 그 11월 5일 그 3차 마지막 경선을 향해서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국민 캠프 이재명 게이트를 앞으로 확실히 밝혀낼 유일한 후보 윤석열 후보 승리를 위하여 오늘 또 내일 또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오늘 김용남 공보특보님 출연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